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아나운서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특히 인기라고 하죠. 미국 내 사용자만 1억 7천만 명 넘고요. 광고 수익만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합의를 얻어냈고요.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바이트댄스라며 해킹 등의 위험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이제 미국인들도 틱톡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에게 틱톡 지분을 강제 매각당하게 된 건데요.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그런데 틱톡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알고리즘은 넘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 지분이 80%를 넘어도 자신들이 이익을 50% 이상 확보한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미중 틱톡 빅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여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주 굵은 음성에 예. 멋진 음성에 차영주 소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논란이 많았던 틱톡에 대해서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서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틱톡이 미국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12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앞서 연극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0% 미만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80% 이상 지분을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 이제 100% 소유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권은 미국 내의 틱톡 사업권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의 모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틱톡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미국 내 사업권에 관해서 80%를 12월 16일부터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꾸준히 이제 틱톡 서비스 막아왔잖아요. 예. 올해 1월에는 신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법까지 만들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트럼프 1기 때는 2020년 8월 달에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때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 플랫폼을 막는다라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당시에 이제 여야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내에 그 자원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중국이 훔쳐간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지여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곧이어서 이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바로 폐기를 했습니다. 약 한 10개월 만에 폐기를 한 상태인데 하지만 의회에서는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예. 2022년 12월부터는 의회에서 연방정부 소유기기에선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고 전체적으로 상원에서는 2024년 4월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9일서부터는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꽤 많잖아요. 예. 그동안 미국이 틱톡 금지를 선언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 깊어졌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 틱톡을 미국한테 넘기는데 합의를 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왜 이제 미국이 틱톡을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지분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내 바이트댄스가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서버가 이제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공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서버에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사용한 내역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 보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보거나 유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그것을 보려고 한다라면 법원에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정보 제공이 돼야 되지만 중국은 중국 법 자체가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어떠한 기업의 서버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네. 중국은 정부가 원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미국 사용자들의 다양한 사용 내역, 그다음에 개인 정보 내역이 중국의 당국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 내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 또한 우리들의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맞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틱톡 금지법을 마련하는 상태에서 틱톡이 결국 미국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뭐 항구적으로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합의는 특별히 우리가 뭐 그동안의 시장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었어요. 시기의 문제였었지.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도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름대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게 중요하지. 네. 우리가 이것을 금지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 누구나 동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는 이제 소중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제 그 상식이 돼 있는데 어떤 그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아직까지는 상황인 통용이 거잖아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당분간 또 통용이 안 될 테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앞서 미국 같은 경우에 틱톡을 법으로까지 금지를 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퇴출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지분 80% 인수하겠다고 끈질기게 나선 이유가 뭔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미국 측의 이제 입장인데요. 네. 미국 측에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틱톡 사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SNS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뭘 보고 있는데 틱톡 사용은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가 이제 연령을 대변하는 건데 결국 이제 10대들이 틱톡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 형성되기 전에 틱톡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 사용자들의 얼굴 음성, 취향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과는 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가치도 있죠. 어떤 특정 제품들에 대한 광고라든지 맞춤 광고라든지 네. 선전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정치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틱톡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홍보 활동했던 것들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틱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막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기왕에 사용할 거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틱톡은 어디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발표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라클 회장이 트럼프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라클이 가장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제국인 머독도 일부 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한 4곳에서 5곳 정도 인수자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인수하겠다라고 나서는 부분들은 없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오라클을 꼽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인수할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내용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을 네. 중국 당국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20% 미만 중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그럼 소장님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건 이제 언론에 나온 이제 뉴스들 이제 뭐 KBS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온 건데 물론 이제 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투명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뭐 관세 협정도 보면 불투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합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합의된 내용들 중에 하나는 20% 미만 바이트댄스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바이트댄스가 갖고 있는 걸로 현재 지금 판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틱톡 미국 자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권한을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측의 공식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80% 넘는 지분을 이제 미국 측이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럼 얼마나 값을 쳐주게 될까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 틱톡의 틱톡의 가치를 한 1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는 약 한 그 14조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아니죠. 14조가 16조 정도 되겠죠. 16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결국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라클이 인수를 하던 대리 인수를 하던 이 돈은 결국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 볼 장사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틱톡이라는 것의 상징성은 어쨌든 중국 모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원천 기술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막대한 인수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동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지분을 미국 측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중국 측도 그렇게 꼭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만은 아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16일 이전에 나름대로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이것을 뭐 당장 지분 인수라는 개념을 보면 주식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 뭐 광고비로 집행하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고요. 현실적으로 돈을 직접 주고 뭐 인수대금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서는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뭐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거금이 물 건너가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는 뭐 미중 4차 관세 협상에서 논의된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 틱톡의 미국 매각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미중 통상 협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략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오냐 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다 오시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두 분이 오셨을 때 과연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에이펙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넘어가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언론 뭐 KBS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미중 정상회담을 요구했었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틱톡 문제를 넘겨주고 그걸 대가로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단순하게 관세협정으로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미중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면 오늘 제가 본 뉴스인데 대만 문제를 중국이 언급을 하고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만 인정을 해주는 거 정도로도 자꾸 미국 측이 요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틱톡을 넘겨줌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었던 거는 한두 달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그러니까 조금
뭐 의견, 뭐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고 틱톡을 좀 넘겨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설도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얼핏 본 말이죠. 그동안은 이제 그 틱톡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틱톡을 넘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말씀 듣고 보면은 꼭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승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한번 좀 따져보자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틱톡을 때린 거죠.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 표심 문제를 갖고 때렸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표를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틱톡을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데서 얻으면 그걸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신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니까 이건 또 미국이 또 한 표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앞선 것 들었다시피 중국은 이제 막대한 돈이 넘어옵니다. 큰 돈이 넘어오죠. 네. 거기서 또 한 표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은 중국이 소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 주권을 지켰다.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틱톡이 중국, 미국 글로벌리 하면서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접근성을 확보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은 또 신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 누가 중국이 이겼느냐, 그러니까 뭐 이겼다는 표현이 그렇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누가 승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윈윈 전략을 적절하게 잘 구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 그 협상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이렇게 때려왔었던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 측에서의 대응 전략들을 보면 더군다나 중국 측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제 100% 내피셜인데 양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묵적인 지지를 얻었다라고 보면 중국은 다 얻은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름대로 이 협상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거하고 물밑에서 보이는 것이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이 벌어진 게 그 AI 관련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분야 때문에. 그럼 중국의 반도체 독립 이 부분은 더 힘을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서부터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올해까지 10년 동안 막대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야에서는 1등을 좀 달려왔는데 앞으로 10년 내 반도체 완전 독립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뭐 때리면 내부 결속은 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사례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뭐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자체 개발이 상당히 더뎠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수출을 안 했죠. 소부장. 예, 그 이제 그 기초 소재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을 했고, 야 우리 것도 써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현재 중국 내에서는 자체 AI 칩도 개발해냈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하자. 또 이것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수 시장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라는 거 보면 중국 측에서는 뭐 미국이 때린다 하더라도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 중국이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나름대로 패권 전쟁, G2 간의 패권 전쟁이고 서로 간의 독자적인 개발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면 틱톡의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알고리즘이고 틱톡의 그러한 훌륭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을 거의 1대1 협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 단순하게 누구를 모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 캐더온 효과 때처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을 가져야만 다른 나라들과도 동등하게 협상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우리가 이제 기술에 하면 미국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기술 갖고 미국과 이렇게 한 최초의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